내일 아침 당신이 눈을 뜨자마자 신경 임플란트에 알림이 도착합니다. 전 세계 교육 시스템이 종료되었습니다. 새로운 버전으로 뇌를 업데이트하세요. 예고도 없이, 회의도 없이, 설명도 없이 학교는 삭제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배움에는 공책도, 선생님도, 시간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다운로드하면 됩니다. 양자 물리학은 12초 만에, 중국어는 3분 만에, 심장수술도 클릭 한 번으로. 지식은 이제 파일이 되었고 교육은 소프트웨어가 되었으며 당신의 뇌는 새로운 교실이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급식 줄도 없고 출석 체크도 없습니다. 대신 게임처럼 펼쳐진 기술 메뉴만 있습니다. 예술사를 배우고 싶나요? 설치하세요. 고급 수학이 필요하신가요? 업데이트하세요. 하지만 이 엄청난 속도 속에서 떠오르는 질문이 있습니다. 학교를 삭제한 것이 과연 진화였을까요? 아니면 붕괴였을까요? 계속하기 전에 먼저 이 채널에 구독했는지 확인해주세요. 왜냐하면 앞으로 몇 분 안에 당신의 뇌가 아직 열어본 적 없는 폴더들이 열릴 테니까요. 그리고 지금 댓글로 알려주세요. 만약 지식을 뇌에 직접 다운로드할 수 있다면 설치하기라고 적어주세요. 하지만 여전히 배움의 과정을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경험하기라고 적어보세요. 이제 당신이 새로운 시스템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가정해봅시다. 당신은 연결되고 과목을 선택하고 지식은 .zip 파일처럼 뇌로 전송됩니다. 느끼지도 못한 채 이제 당신은 유전학, 건축, 로마 법에 대해 모두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이상한 감각이 듭니다. 노력도 없고 성취감도 없습니다. 단지 정보가 거기에 있습니다. 완전하고 조용하게. 하지만 곧 떠오르는 불편한 의문. 우리의 뇌는 정말 하드디스크처럼 작동할까요? 용량 제한이 있을까요? 새로운 기술을 다운로드하면서 오래된 기억이 삭제되는 건 아닐까요? 불편한 진실이 있습니다. 뇌는 무한하지 않습니다. 우선순위를 정하고 불필요한 것을 버리고 기억을 재구성합니다. 쓸모없다고 판단되면 지우는 편집자처럼 말이죠. 그리고 컴퓨터와 달리 뇌는 정보를 따로 저장하지 않습니다. 감정 맥락 반복을 기준으로 기억을 구성합니다. 다시 말해, 단순히 정보를 갖고 있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지식을 느껴야 하고 살아야 합니다. 이제 10살짜리 아이가 셰익스피어 전 작품을 다운로드한다고 상상해보세요. 그 아이는 텍스트를 외울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햄릿의 공허함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맥베스의 몰락을 느낄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저 낯선 기계에 라벨을 붙이듯 단어만 반복할까요? 더 걱정스러운 건 뇌가 점점 지식을 쓸모없는 데이터로 인식하게 될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어린 시절의 기억, 희미한 냄새, 느리게 배운 것들 모두 차가운 데이터로 대체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식을 속도로만 대체하면 우리는 시간의 가치를 잃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뇌는 더 이상 저장소가 아니라 성과 없는 데이터를 지워버리는 스마트 휴지통이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예전의 당신도 포함됩니다. 당신이 병원에 있다고 상상해보세요. 의사가 미소를 지으며 말합니다. 걱정 마세요. 어젯밤에 당신 수술 전체를 다운로드했어요. 문제 없습니다. 당신은 긴장한 채 침을 삼킵니다. 그는 절차도 위험도 최신 기술도 모두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로 그가 이 모든 걸 이해하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단지 너무 빠르게 읽었을 뿐일까요? 레시피를 갖고 있는 것과 시간과 실수, 향과 즉흥성 속에서 요리하는 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입니다. 몇 초 만에 배우는 건 마법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마법은 대가를 요구합니다. 그 대가는 바로 의심의 상실입니다. 그리고 그 의심이야말로 우리를 생각하게 만드는 비판적 사고의 시작입니다. 전통적인 학습 방식에서는 배움이 곧 충돌을 의미했습니다. 자신의 한계와 마주하고 좌절을 견디고 지루함과 싸우는 과정. 바로 그 과정이 회복력, 인내심, 분석력, 깊이를 길러줍니다. 하지만 이제 상상해보세요. 날짜 하나 틀리지 않고
역사를 배우고 계산 하나 틀리지 않고 수학을 익히고 질문에 길을 잃지 않고 철학을 이해하는 세대가 있다면 그들은 모든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 번도 넘어져 본 적이 없습니다. 노력 없는 배움은 기둥 없는 다리와도 같습니다. 떠 있을 수는 있지만 첫 번째 바람이 불면 무너집니다. 그리고 현실 세계에서는 바람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신경 다운로드는 분명 불평등을 없애줄 수 있습니다.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돈이 얼마나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식은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포용적이고 공정하며 민주적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묻게 됩니다. 좋은 의사와 위험한 의사를 구분짓는 것은 무엇일까요? 영감을 주는 교사와 내용만 읊는 교사의 차이는요? 창의적인 엔지니어와 공식만 외우는 기술자는요? 차이는 바로 시간, 경험, 실수입니다. 모든 것이 준비된 채 주어진다면 세상은 뉘앙스를 잃게 됩니다. 아무리 뇌가 빠르게 처리하더라도 이해에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문해율이 폭발적으로 증가했고 이전에 교육을 받지 못했던 수천 명이 정치, 입자, 물리학, 인류학에 대해 의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저 클릭 한 번으로 세상은 박수를 보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조용히 이상하게 찾아왔습니다. 한 젊은 여성이 고급 공학 모듈을 설치한 후 자신의 어머니 이름을 잊기 시작했습니다. 한 노인은 30초 만에 유창한 프랑스어를 익혔지만 꿈과 현실의 기억을 구분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12살 소녀는 세계대전의 역사를 다운로드하고 나서 참호 속의 겨자가스를 악몽처럼 꾸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그 전쟁을 실제로 겪은 것처럼. 신경 다운로드는 단순한 정보 전송이 아니었습니다. 뇌가 내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일부 경험의 조각을 재구성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인간의 뇌는 단순한 수신기가 아닙니다. 해석하고 연결하며 반응합니다. 그리고 때때로 붕괴합니다. 사례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실제 기억과 다운로드된 데이터를 혼동하는 사람들, 직접 겪은 적 없는 경험에 감정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 폭력적 콘텐츠로 인한 2차 트라우마, 과도한 지식 다운로드로 자아를 잃어가는 사용자들, 일부는 데이터를 더 저장하기 위해 자신의 성격 일부를 삭제하려 시도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대규모로 일어나기 시작하자 뇌는 스스로 저항하기 시작했습니다. 신경과학자들은 전례 없는 현상을 보고했습니다. 자율적으로 생성되는 차단 영역, 마치 신경계가 스스로를 보호하려는 듯한 반응이었습니다. 인간은 초인이 되기 위해 달려갔지만 한 가지 단순한 진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모든 지식이 모든 뇌에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것. 뇌는 적응력이 뛰어나지만 자신만의 이야기와 강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맥락 없이 데이터를 주입하는 것은 건조한 땅에 성목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겉보기에 서 있을 수는 있지만 뿌리를 내리지 못합니다. 그리고 뿌리 없이 모든 것은 무너집니다. 지식이 뇌로 직접 다운로드되기 시작하면서 새로운 경제가 등장했습니다. 조용하고 음성적이며 파괴적인, 처음에는 학습 패키지들이 신뢰할 수 있는 출처에서 제공되었습니다. 대학, 연구기관, 공인된 단체들. 하지만 오래 가지 않아 비공식적인 버전들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누군가 학습 파일을 복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다음엔 편집을 했고 곧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암호화폐로, 접근 권한으로, 영향력으로 한때 지식이었던 것이 상품이 되어버린 겁니다. 불법 패키지들은 즉각적인 공격적 협상 훈련, 심리적 설득 기법, 집단 조종 실전 매뉴얼 따위를 팔았습니다. 이름은 순해 보였습니다. 겉모습도 깔끔했습니다. 하지만 내부 코드들은 더러웠습니다. 기억만이 아니라 윤리 자체를 변형시키도록 설계된 코드들. 더 무서운 건 그 영향이 정확히 추적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왜냐면 모든 뇌가 그 정보를 다르게 해석했기 때문이죠. 어떤 이들은 기술만 습득했지만
어떤 이들은 데이터에 숨어있던 왜곡된 가치관까지 흡수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완벽한 이력을 가진 전문가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행동은 이상하리만큼 똑같았습니다. 차갑고 계산적이었고 끝없는 야망과 공감 능력의 부재가 보였죠. 그리고 어둠 속에서 흘러나온 보고들, 딥코어 패키지, 금지된 기술을 담은 불법 버전들, 군사용 파괴 전술, 정신신문 기법, 타인의 뇌파를 읽어내는 능력, 범죄자의 뇌에서 추출한 언어 모델, 전부 고급 학습이라는 이름으로 위장되어 있었습니다. 기업들은 직원 보호에 나섰고 정부는 다운로드를 규제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죠. 지식은 무기가 되었고 더 무서운 건 보이지 않는 무기가 되었다는 겁니다. 총은 보입니다. 소리도 나고 손에 잡히기도 하죠. 하지만 변형된 지식은 누군가의 뇌 속에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 지식을 받아들인 순간 그조차도 더 이상 자신이 무엇을 믿는지 모르게 됩니다. 지식은 독이 되었고 세상은 결국 깨달았습니다. 인간의 마음을 읽고 쓰는 장치로 바꾸는 순간 중립은 사라진다는 것. 다운로드가 학습의 기준이 되었을 때 세상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한 인물을 다시 바라보게 되었죠. 예전에는 너무나 평범했던 존재, 바로 교사. 천천히 설명하고 칠판에 글을 쓰고 귀 기울여 듣고 같은 말을 수없이 반복하며 인내하는 사람. 지식이 몇 초 만에 뇌에 주입되는 세상에서 평생을 바쳐 가르치는 사람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처음엔 외면당했습니다. 정부는 교사 채용을 멈췄고 대학교는 비어갔으며 아직도 목소리로 수업해요? 라는 조롱이 이어졌습니다. 많은 교사들이 떠났습니다. 하지만 남은 이들 중 일부는 이상한 점을 느끼기 시작했죠. 정보는 넘쳐났지만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써야 할지 몰랐습니다. 공식은 알지만, 결정은 못하고 법은 알지만, 판단은 못하고 논리는 알지만 함께 살아가는 법은 몰랐습니다. 지식은 거대한 바다였고 인류는 나침반 없이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그때 교사의 역할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이번엔 단순한 전달자가 아니라 의식의 조직자로 사람들은 다시 교사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수학을 배우려는 게 아니었습니다. 혼란 속에서 자신의 길을 찾기 위해서. 그들은 이제 마음의 큐레이터, 인지의 안내자, 지식의 치료사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더 이상 접근성이 아니라 소음이었으니까요. 무수한 다운로드가 서로 충돌하며 뇌 속의 혼란을 만들어냈습니다. 좋은 교사들은 다시 고용되었고 그 어떤 시대보다 더 좋은 대우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임무가 달랐습니다. 배우는 법을 가르치는 것, 읽는 법을 가르치는 것, 생각하는 법을 가르치는 것, 슬라이드도 없이, 공식도 없이, 오직 존재, 침묵, 경청으로. 그들은 다시 칠판 앞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대신 대화 속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조용히 말할 때를 기다렸습니다. 정보는 다 있어요. 근데 나는 누구죠? 그럴 때 교사는 어떤 다운로드로도 대체할 수 없는 일을 해냈습니다. 가장 인간적인 무언가와 다시 연결되도록 도와주는 것. 지금 당신 앞에 화면이 하나 있습니다. 부드러운 파란빛을 내며 숨쉬듯 깜빡이죠. 화면 아래엔 버튼이 하나 있습니다. 완전한 지식 설치 누르면 됩니다. 단 몇 초 만에 당신은 모든 걸 알게 될 겁니다. 모든 언어, 모든 공식, 모든 이론, 모든 역사, 기술, 해답. 이젠 공부도 질문도 실수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알게 됩니다. 하지만 어딘가 당신은 망설입니다. 왜냐면 마음 깊은 어딘가에서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죠. 답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답을 찾아가는 그 기분, 이해하기 전에 두근거림, 명료함이 오기 전에 답답함, 그리고 스스로 이룬 깨달음에서만 오는 기쁨. 그 버튼을 누르면 당신은 피아노를 칠 수는 있겠지만 그 음에 눈물을 흘릴 수 있을까요? 사랑, 고통, 예술, 신앙. 알 수는 있겠지만 느낄 수는 있을까요? 그 버튼은 모든 것을 줍니다. 하지만 과정을 지워버립니다. 그리고 때때로 그 과정만이 우리를 인간으로 남게 합니다.
이제 잠시 멈추세요. 숨을 들이쉬고 그리고 진심으로 물어보세요. 당신은 그 버튼을 누르시겠습니까? 이 여정이 당신을 생각하게 만들었다면, 미래를 새롭게 바라보게 했다면 이 채널에 가입해주세요. 여기선 완성된 진실을 설치하지 않습니다. 의미 있는 질문을 함께 만들어 갑니다. 올바른 버튼을 누르세요. 이 영상을 좋아요 눌러주시고 마음을 흔드는 다른 영상들도 이어서 시청해보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그때까지 안녕히.